모두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에 묻혀 과거가 잊힐 무렵 가만히 돌아보면 그곳에 있습니다. 격변의 세월을 지나온 역사 현장이. 험준한 산 따라 흐르는 성곽은 고대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방어책이었습니다. 긴 세월, 역사의 최전선에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켜온 버팀목이자 고유 문화를 보존해온 울타리였습니다. 물 흐르듯이란 말은 바로 이런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산의 능선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이 성곽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경기도는 이 1500년 이상 이 나라의 중심인 도성과 도성 주변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저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그 당시 국가마다의 그 대격변이 있었고 또 외세의 침입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항거한 흔적이 지금 이 경기도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곽들입니다. 시대의 격변을 온몸으로 겪어낸 이 성곽마다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이 역사적인 순간과 또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어려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은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인류가 살았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연천은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북한과 마주한 최북단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죠. 연천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듯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엔 특별한 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임진강변에 자리한 주상전리대. 약 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용암이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용암 대지 위에 물이 흘러 강이 되었고 흐르는 강물이 용암을 침식시켜 기둥 같은 주상전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야, 이런 절벽은 정말 일부러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연천의 주상전리는 강을 따라 1.5km나 이어집니다. 강과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조각입니다. 경기도 연천, 흔들리는 물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명처럼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 두 강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0만 년 전에 분출된 용암으로 이 주상전리라는 아주 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년 전, 그 시간의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출된 용암으로 인해서
이 강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의해서 이곳 연천은 삼국시대에 아주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요충지가 됩니다. 그것도 이 임진강의 아주 얕은 여울목 때문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중국과 북한에 고구려 성이 많이 있는데 90년대 말 연천에서 고구려 성이 발견돼 역사학계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불밭이니까. 사방이 탁 트인 임진강변, 그 위에 위용을 자랑하고 선 고구려 성곽.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고구려가 쌓은 호로고루 성입니다. 발굴이 되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뭐 좀 고구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 뭐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든지 살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또 새로운 그 학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겠네요. 또 과거에는 이 서울 쪽에 있으면 다 백제 유적, 그리고 이쪽에는 신라 유적, 뭐 이런 네. 식의 대략적인 구분만 있었고, 네.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와 신라가 그 서로 쟁패를 벌일 때 성 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성이 어디 진짜 있는지 어딘지 잘 몰랐던 상황.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연천에서 이런 고구려 성들이 확인되면서 실제로 고구려군이 여기 얼마 동안 주둔했었고 신라와 어떻게 경계를 두고 전투를 치렀는지 이런 사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문헌 기록을 뒷받침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된 거군요 이제. 예, 근데 요 보면 여기 바로 임진강이죠 지금. 여기가 여기 절벽이죠. 예. 어떻게 또 딱 그렇게 강 옆에다가. 여기가 이제 그 북쪽에서 평양에서 내려오는 길목인데 네네. 개성을 지나서 장단을 지나서 이 임진강을 건너면 이제 파주 적성으로 해서 바로 이제 서울까지 진격할 수 있는 바로 중간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일종의 루트군요. 예, 그러니까 루트입니다. 이게 성을 만들어서 신라군을 뭐 방어하자 이런 개념으로. 여기를 못 막으면은 네. 바로 이제 개성까지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하. 호로고루 성은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던 매우 특별한 형태의 성곽입니다. 성에 오르면 성을 쌓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로고루 정상에선 연천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호로고루만이 서 있는 듯합니다. 어디로 간 거야? 여기는 없어졌네. 성곽 아래로는 약 1500년 전 고구려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유유히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여기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올라와 보니까 높은 기분이고 예. 저 멀리 이게 이 평야가 정말 다 보이는 예. 그런 지형이 되네요. 이 강이 흐르면서 임진강 용암대를 깎아서 절벽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15 내지 20m 정도 수직 절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성벽 역할을 하고 그런 절벽이 없는 한쪽 뼈는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지금 한 90m 정도. 그래서 요 성벽만 쌓으면 나머지 지형은 방어 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요새가 됩니다. 아주 천연적인 자연의 요새군요. 예, 그러니까. 임진강은 삼국시대 국경선이 수없이 교차됐던 곳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영토 전쟁을 벌이던 현장입니다. 이 임진강 내려가면서 저쪽이 지금 이게 여울목인가 봐요. 예. 저게 저 건너 다닐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이제 그 배를 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고 평소에도 아주 장마철 때 물이 많지 않으면 네네네. 평소에 늘 배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중요하고 적군이 강을 건너기에도 용이하니까 여기 이곳에 요새를 쌓고 여기를 확보해야만 그 다음 지역까지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들은 자연스레 모래와 자갈을 운반해와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길이 만나는 지점엔 넓은 여울목이 생깁니다. 예로부터 이 여울목 모양이 표주박 같다고 표하라 불렀고 호리병 같다고 호로하라고도 불렀습니다. 호로고루란 이름도 이 여울목에서 비롯된 겁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네. 이 앞에 임진강을 호로탄, 호로하, 그러니까 표주박처럼 이렇게 홀쭉해지는 부분. 호리병 네, 말하자면 그래서 호로하, 호로탄 이렇게 부르니까 네. 호로하에 있는 고루, 옛날 성. 성이다. 네, 그래서 호로고루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훨씬 더 저 여울이 보이네요. 야, 이 양쪽으로 물이 딱 모여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그냥 확 다르네요. 여울목은 수심이 낮기에 수많은 병사들이 배를 타지 않고도 걸어서 충분히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삼국시대 임진강 여울목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중요한 군사 요지였던 겁니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남쪽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 호루고루성을 보다 단단히 재정비합니다. 호루고루성은 잘 다진 땅 위에 흙으로 성벽을 쌓고 그 옆에 다시 돌을 쌓는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축성법은 성을 지탱하는 바닥과 또 성벽의 무게가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건축술입니다. 그만큼 수준 높았던 고구려의 기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루고루 성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닥을 고르고 성을 쌓을 곳을 튼튼하게 다져 판축 구간을 만듭니다. 그 위에 흙으로 둔덕을 쌓아 성벽을 구축합니다. 흙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돌로 성벽을 쌓아 보강하고 이 성벽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흙을 쌓아 마무리합니다. 호로고루 발굴 현장에서는 국내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 중 가장 많은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여기서 한 30cm 내지 50cm 안에 고구려 때 층이 나오고요. 예, 바로 밑에는 그렇게 얇아요? 예, 퇴적이 많이 이루어진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퇴적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퇴적 말고는 없습니다. 조금만 이 삽 갖고 조금만 이렇게 파 보면 고구려가 바로 나오는 거네요. 예, 저런 사면에는 지금도 고구려 때 기와 조각이 그냥 노출돼서 이야, 그래요. 보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시대 귀한 건축 자재였던 기와가 많이 발견됐는데 호로고루성에는 건물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연꽃무늬 기와는 물론 용마루에 올려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치미까지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유적 최초로 악기 일부도 발견됐는데 여러 구멍이 뚫려 있는 토기 조각에 상고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북조각과 비슷한 모양의 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 상자에 북고자. 예. 그 토기를 메고 다니면서 북을 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토기로 만든 예외적인 유물인데 이런 것들은 이 성 안에서 그 북을 사용한 굴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그 군예를 직전할 수 있는 사령관급의 인물이 이 성에 지진했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큰 예. 그 역할을 했던 성이라는 예. 거죠. 이 성이 뭐 현재 보기에는
자그만해 보이지만은 이 당시 임진강 일대를 지키던 뭐 고구려 남부군 뭐 이런 큰 군간이 있으면 네, 네. 그 중에 핵심 부대가 여기에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상고. 예. 그 북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